아,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미디어의 강사 이기종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어떤 영상이냐면,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너무 지겹죠?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괜히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라고 해서 올려놨다가, 너무 못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너무 어렵다. 몰라야겠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뭐, 교육이라고 해도 뭐, 꼭 학생들만 듣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뭐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출처를 꼭 밝히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내가 사용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면, 여기 밑에, 네, 저희 온미디어 이메일로 편집자님이 이렇게 넣어주실 거예요. 여기다가 탁. 그리고 이 강의는 청소년,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봤고요. 사실 온미디어에서 너무나도 잘 만든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를 써놓은 영상이 있어요. 여기 편집자님, 여기쯤인가요? 여기요? 여기? 네. 그럼 진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청소년 친구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라거나 뭐 이런 호칭을 조금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봤을 때 사실 제일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리터러시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죠? 친구들 중에서는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아마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리터러시는 문해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건요, 글을 쓰고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PPT에 써 있는 글을 쓰고 그리고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해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리터러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근데 미디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미디어 알지. 근데 미디어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 친구들 뭐라 대답할 거예요? 텔레비전이요, 인터넷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 매체란 단어가 어렵다면 사물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사물, TV라거나 뭐 라디오라거나 신문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 SNS 이런 것들도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인 미디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디어와 리터러시란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자, 미디어를 올바르게 제작하고 비판적으로 소비하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미디어를 올바르게 제작하고 비판적으로 소비하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르는데, 앞에 보면 리터러시란 단어가 글을 쓰고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글이라는 단어 대신에 미디어를 넣고, 쓴다라는 거는 글을 쓰는 거니까 쓰는 것 대신에 올바르게 제작하다, 올바르게 제작하고, 그리고 읽고 라는 거는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넣게 된다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디어라는 건 앞에 말했듯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사물은 뭐 TV라거나 라디오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넣어보면 TV나 라디오를 올바르게 제작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뭘 얘기하는 거죠? TV에 나오는 영상,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 그쵸?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상이라거나 뭐 글이라거나 사진 같은 어떤 음성,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올바르게 제작하고 비판적으로 소비하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른다라고 알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연 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무엇인지 알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자, 여러분들이 가장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그 미디어가 뭐예요? 놓지 않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죠? 맞아요. 스마트폰. 그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짐으로써 굉장히 편리해지고 그리고 좋은 장점들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카카오톡. 그죠? 카카오톡. 여기 있고. 그리고 구글 표시긴 한데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 그리고 뭐 SNS, 유튜브, 이건 제가 잠깐
아쉽지만 이별할게요. 잠시만. 네. 틱톡. 그죠?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SNS를 통해서 멀리 사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생생함이라거나, 그쵸? 생생한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재미있는 영상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틱톡은 더 그렇죠? 네, 아주 기발하고 창의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과연 이런 좋은 장점들만 있을까요? 그럴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분명히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사이버블링. 혹시 들어봤어요? 이 사이버블링이라는 게 뭐냐면 사이버는 온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불링이라는 건 괴롭힘, 따돌림을 이야기합니다. 사이버블링이다라고 하면 온라인상에서의 왕따나 집단 따돌림을 이야기해요. 괴롭힘 같은 거를. 이거는 지금 현재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많이 보이고 있죠. 제가 예전에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학부모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나갔을 때 어떤 한 분이 학교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이버불링이 심한 학교 같은 경우는 매주에 한 번씩 징계위원회가 열린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버불링이 정말 지독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학교 폭력은 학교 내에 있을 때만 제한되어서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뭐 좀 그런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이버 불링은 어떻게 돼요? 메신저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불링은 더 지독한 거죠.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사이버 불링에 가담을 하고 있다거나 설령 장난이라고 생각할지더라도 가담을 하고 있다면 절대 이런 행위는 정말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하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의 피해자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른들이나 그죠, 부모님, 선생님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른분들도, 그러니까 학부모나 선생님들도 이거 사이버불링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뭐 애들끼리 장난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계속 괴롭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른들 또한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궁금할 때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뭐 집에 가서 컴퓨터로 검색을 꼭 한다거나 뭐 더 옛날에는 뭐 책을 찾아본다거나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켜서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 원하는 정보가 반드시 좋은 정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만 있을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죠. 네. 그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판별하기 위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꼭 필요합니다. 자,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가짜뉴스란 단어보다는 허위 조작 정보로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왜 가짜뉴스란 단어를 가지고 왔냐면 이게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적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친구들 가짜뉴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가짜뉴스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잘못된 정보인데 어느 정도의 사실은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되거나 어떤 목적, 어떤 특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행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SNS에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코로나와 그리고 긴급재난 문자 관련해서도 뭐 스미싱이라거나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분별하는 힘, 미디어 리터러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유해한 콘텐츠.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나 뭐 틱톡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영상들도 많고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나쁘다기보다는 유해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재밌게만 하면, 뭐 재밌다면 좋겠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그리고 너무 유해한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거르는 힘을 기르는 것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틱톡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진짜 있냐 없냐는 아직 크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아직 언급된 적은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틱톡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중국에서 만든 어플 중에서 옛날에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많죠. 예를 들면 카메라 어플이나 뭐 동영상 어플 같은 거를 다운을 받았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나면 내가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이 어느 홈페이지에 나도 모르는 새 올라가 있거나 광고로 사용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막 따지려고 전화하거나 이러면 우리 그 어플 깔 때 동의하지 않았냐, 이용 약관에 보면 여러분들의 뭐 콘텐츠가 광고나 이런 거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용 약관이 있다, 그걸 확인하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뭐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조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좀 너무 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사례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직접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유행했던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사실 유행도 맞아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 엄마 몰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돼서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이건 이제 엠빅 뉴스에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엠빅 뉴스 엄마 몰카라고 검색을 하면 이 관련된 지금 이 영상들이 나올 건데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의 장래 희망 중에 유튜버가 들어가 있어요. 혹은 뭐 1인 방송 BJ라거나, 그죠? 근데 이 유튜버가 한 3위 정도? 6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유튜버가 되려면 채널을 만들어야죠. 그쵸? 그리고 채널도 만들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채널을 만든다거나 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친구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뭐 5, 6학년만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3, 4학년 친구들, 3, 4학년까지는 모르겠네요. 5, 6학년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몰래카메라를 찍었던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처음엔 유튜버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채널도 만들고 이제 영상 올리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통 촬영을 하려고 하면 특히나 지금 중고등학생들 친구들도 학교 내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학교가 더 많죠. 그죠? 스마트폰을 뭐 화면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학교 측에서 이제 압수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학교 때 돌려주거나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쓸 수도 있지만 못 쓰는 학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등학교 이 친구가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집을 막 찍기 시작한 거예요. 집 내부를 아무거나. 막 찍고 있었는데 당연히 조회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어느 날 조회수가 몇 천이 넘는 영상이 생기게 됩니다.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몇 천이 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지? 라고 궁금해서 댓글창을 봤더니 그 댓글에 보니까 몇 분 몇 초 엄마 등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눌러서 보니까 그 구간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굉장히 얇은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게 나옵니다. 네. 이 친구가 깨달은 거죠. 엄마를 찍으면 내가 조회수가 높네? 그럼 앞으로도 엄마를 찍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엄마를 계속해서 찍기 시작합니다. 그 댓글에서는 엄마와 관련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또 댓글에는 이런 게 달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찍어봐. 저런 것도 한번 찍어봐.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도 찍어봐.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유튜버가 됐다는 생각에 점점 조회수는 올라가고 어머니를 점점점 집요하게 찍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뭐까지 찍었냐? 어머니가 샤워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게 40만 뷰, 그러니까 40만 조회수를 기록하게 돼요. 어머니가 샤워하는 동영상을 올려서 40만 뷰를 찍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40만 뷰가 찍힐 때까지 유튜브나 아이의 엄마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제재 또한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엄마를 대상으로 찍는 것들이 조회수가 높다는 게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행처럼 퍼지게 돼서 이런 엄마 몰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기사가 나오고 뉴스에 나오자 그제서야 유튜브는 제재에 들어갔고 영상들이 다 삭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친구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군가가 너 유튜버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어떤 영상을 찍고 싶어? 어떤 컨셉으로 한번 찍어볼까?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찍는 건 안 돼.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건 찍는 건 좋지 않아. 라고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었다면. 그쵸? 그걸 누군가 알려줬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그냥 시청하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와 같이 부추기는 댓글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영상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찍으면 안 돼. 그리고 유튜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제재를 했다면
비판적인 소비죠. 그렇다면 아마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뭐 엄마 몰카라고 해서 엄마가 대상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엄마가 아닌 본인이 대상이 됐다고 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분명히 이 친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았을지 아니면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법도 없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그러면요.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좀 제재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삭제를 빨리빨리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유튜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면 일단은 이 아이디를 다 삭제했고 이 해당 채널들을 삭제를 하고 영구 삭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린아이들 채널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큰 조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유튜브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즉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가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만들면 안 되고 이거는 보면 안 돼, 소비하면 안 돼라는 걸 깨닫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꼭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머몰카 말고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저작권 같은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올바른 제작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거 이 유튜브에 있는 이 영상 가지고 와서 제가 좀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신다거나 내가 멜론에서 노래를 다운받았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 영상 만들면 안 되냐? 이런 거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걸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어쩌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묵인해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떤 영상을 만든다거나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 때도 반드시 이런 걸 꼭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이런 거를 만들어도 될까? 이런 건 내가 보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가감없이 만들지도 않고 이런 거를 소비하지도 않는 그런 능력을 꼭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됐을지도 사실은 네,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PPT가 있지만 이건 또 줄이 틀렸네. 네, 아무튼 있지만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사실 좀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아까 그 PPT 다음 장을 좀 진행을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강의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많이 남겨주세요. 이거 맞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주로 이제 피드백들이 이런 게 오더라고요. 뭐 얼굴이 못생겼다, 뭐 이런 거 오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장난입니다. 좋아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